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트럼프가 오늘 의회 스피치에서요. 머스크를 향해 환상적이다라는 극찬을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상승을 언제쯤 할 것인가도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의 방향, 트럼프는 안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 한번 보세요. 19입니다. 어제 20이었죠? 어제보다 1포인트 빠졌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있죠. 여전히 지금 Extreme Fear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뭐, Fear 상태만 해도 분위기가 안 좋은 건데, 이건 뭐, 그냥 공포가 아니라 극도의 공포 분위기입니다. 자, 여러분, 투자자들,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요, 굉장히 사실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왜냐면 그 돈들이 그냥 보통 액수가 아니고 굉장히 큰 금액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그 돈들이 다 고객의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결산하고 매달 어떤 그 고객들에게 노트를 보내주고 우리가 수익이 어땠고, 뭐 예를 들면 수익 날 때 이게 좀 항상 좋은 건데 마이너스가 날 때 알려줄 땐 최대한 마이너스가 적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살얼음 판을 걸으면서 조심조심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보다 담대한 개인들이야 내 돈이잖아요. 그 개인들보다도 기관들이 굉장히 또 민감하게 특히 헤지 펀드들 있죠. 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공포에 딱 쩔어 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공포에 쩔어 있습니까? 이게 뭐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관세에 대해서 좌충우돌하죠. 사실 이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겠다. 내일 이제 수요일 날 오전에 이제 얘기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백악관에서도 우리가 이 관세에 대해서 뭐 25%를 뭐 예를 들면 늦출 수 있겠죠. 낮출 수 있겠죠. 뭐 우리가 15%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자, 그거 자체는 지금 이따가 선물 시장 보겠지만 그거는 좀 반응이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투자들은 중요한 건 컨시스턴스예요. 과연 지금 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이 뭔가 일관성이 쭉 있으면 괜찮은데, 이건 뭐 넣었다가 뺐다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투자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 어떤 투자들이 좋아하는 건요, 이 변화무쌍하고 이 uncertainty를 엄청 싫어한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확실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가는 게 투자들은 막 좋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 계속해서 오락가락하는 듯한 보이죠. 근데 이게 트럼프의 일종의 전략이잖아요. 상대국에 윽박 지르고, 우리 막 지른다 그랬다가 저쪽에서 반응이 그냥 그저 그러면요, 그냥 밀고 가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와 협상할 때는요, 우리나라도 자꾸 동맹 때문에 뭐 기죽으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이 소위 말해서 거래하고요, 당당하게 우리 조건도 얘기하면서 계속 줄다리기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사실 미국의 뭐 동맹이라는 이름 하에서 뭐 계속해서 굴종적으로 간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맹은 동맹이고, 그리고 경제 거래와 무역 거래는 거래입니다. 그게 트럼프 식이에요. 만약에 이게 바이든이었으면 그냥 동맹이기 때문에 서로가 뭔가 이렇게 양보하고 하는 게 있는데, 트럼프는 양보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약자에겐 굉장히 강하게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요, 좀 양아치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뭐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하듯이 하면요,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반도체 칩법 제거하는 거 보세요. 그거 여러분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지만요, 오늘 반도체 칩법 바이든이 만든 거요. 그거 삼성, LG, 삼성하고 SK하이닉스 좋은 거였거든요. 그거 지금 한국 기업들에게는 바로 데미지가 가는 겁니다. 그거 이따가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 트럼프의 왔다 갔다 하는 이 소위 협상 줄다리기 하는 관세 정책이 시장을 너무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여러분 오래 가진 않아요. 여러분 이거 오래 가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보세요. 지켜보면 뭔가 자리가 잡히게 되면 그때 주가는 그 전부터 뛰어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금리도 보면요. 자, 지금 선물 시장 오랜만에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다우 0.42% 오르고 있습니다. 야, 42%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0.42% 평소보다 2배 이상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도 평소보다 2배 이상 오르고 있어. 0.5% 오르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아요. 그리고 나스닥 선물 시장도 보세요. 지금 0.69입니다.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는 다들 지금 좋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직격탄을 맞는데 내일 아마 조절하겠다라고 현재 미리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가 처음에는 밀고 가려고 했는데 지금 상대국들이요 너무 거칠게 이 소위 말해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도 트리도가요 그냥 바로 강하게 하면서 누가 멍청한지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트럼프 네가 뭐 스마트한 미국 뭐 얘기하는데 제일 멍청하다면서요. 캐나다 총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네가 관세를 매기니까 우리도 관세하고 서로가 이게 뭐냐고. 우리도 보복 관세고 너네도 관세고 니네 물거려고 우리도 물거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멕시코 대통령도 아주 강하게 여성 대통령인데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을 의식했는지 확실히 또 뭔가 내일 이 조절한다는데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어떻게 접근할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협상할 수 있는 굉장히 트럼프 협상할 때는요. 강할 땐 또 강하게 그 리듬을 잘 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찌됐건 지금 선물시장 오르니까 주가는 내일 좀 그린라이트 들어올 확률이 높겠죠. 자, 그리고 오일 보십시오. 오일이 계속 내려갑니다. 이거 정말 긍정적이에요. 트럼프는 이걸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죠. 지금 오일하고 10년 물금리가 제일 재밌다고 이 움직이며.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지금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연준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연준을 아예 지금 현재 뭐 연준에도 푸시하지도 않아요.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오히려 트럼프는요. 다른 쪽을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일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트럼프가 자랑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트럼프는 해내고 있어요. 이 트럼프의 이게 장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름값을 트럼프는 무조건 내리겠다 그랬잖아요. 자, 왜 내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지금 전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로 가잖아요. 그 젤렌스키가 결국 굴복했죠. 사인하겠다고. 결국 그 그죠? 공중전, 해상전 일단 먼저 종전하겠다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기름값은 굉장히 더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사우디까지 이따가 들여다보겠지만 사우디까지 나섰어요. 사우디까지 나섰는데 자 이게 트럼프의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의 장점은 우리가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자 아무튼 오일 가격이 내려가는 거 이건 트럼프를 뭘 노립니까? 결국 오일 가격을 내려가지고요. 현재 물가 자체를 안정화 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관세로 인해서 오르는 거를 기름값으로 내리게 되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연준도 나중에 금리 내리지 않겠냐 이런 전략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년 물금리 보세요. 4.2입니다. 와 어찌됐든 어제 4.12 요 어간인데 정말 많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4%가 붕괴되는 날은요. 와 트럼프가 또 엄청 자랑할 거예요. 오늘도 의회 연설에서 막 또 얘기하더라고요. 벌써 이 10년 물금리 내려오는 거 보라고. 이게 트럼프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죠. 지금 뭐 중국이 미국 채권 안 사주죠. 일본도 그렇죠. 다 지금 힘들어요. 트럼프는 두 가지 전략입니다. 은행에게 규제 풀어가지고 10년 물금리 소위 말해서 미국 채권을 사게 하는 거예요. 미국 은행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이제 미국 국채를 사줄 세력은요. 결국은 코인이에요. 코인 시장들. 그러니까 알트코인들 있죠. 특히 이제 달러 연동으로 움직이는 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코인 시장이 결국 미국이 합법적으로 만들어주면서 결국은 미국 채권을 거기서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거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제 이 행정명령도 벌써 시작했지만 이 코인 관련돼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된 이 서밋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굉장한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흐름 자체가요. 굉장히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상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오일 가격이 떨어진 거 확인했죠. 여러분, 지금 오일이 내려가는 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있지만, 지금 여러분, 오펙이 생산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와, 이거 정말
바이든 때는요, 상상도 못 하는 거죠. 바이든이 아무리 뭐 돌려서 오펙들이 좀 기름 좀 내리면 좋겠다, 이렇게 기름 생산을 늘려서 기름값 좀 내리자 이렇게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오펙 플러스는 뭡니까? 그러면 이 중동 국가하고 러시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는요, 러시아하고 이 사우디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젤렌스키 그 관련 그 소위 우크라이나 문제에 러시아하고 미국이 여기서 중동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사우디에서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왕이 또 중재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같은 흐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요, 중요한 이 소위 키 인물들 있죠. 중요한 나라들하고는 어떻게든 관계를 잘 맺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펙이 플러스가요, 기름 우리 더 올릴게 이 얘기합니다. 기름 생산을 늘리면 기름값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이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 관세가 만약에 기름 안 내리면 우리 관세 더 내릴게. 니네가 기름값이 그렇게 올릴 거면 우리 관세 더 매겨야지. 이러니까 그 관세의 두려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기름 생산 더 늘려가 기름값 조금 더 내려주면 뭐 서로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트럼프는요, 다 계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경제에 대해서. 기름값 과감하게 내리겠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트럼프가 의회에서 이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연설 첫 번째 한 건데, 자, 거기서 오늘 두드러진 건 뭐였냐면요. 자, 지금 그 반도체 칩법 있죠. 그 옛날 뭐 칩4랄지 뭐 우리 바이든이 했던 건데, 반도체 칩 보조금법 있죠. 보조금 주는 거를 끝장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려 지금 52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1,500원으로 계산하면은 60조 원, 70조 원 가까이 되는 규모거든요. 자, 그래서 그 지원 보조금을 다 취소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소식은요,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최악입니다. 왜냐면은 삼성이, 그리고 또 이 SK하이닉스가 이 메모리 반도체 그 공장을 미국에 짓기로 했거든요. 지금 이미 벌써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짓게 되면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을 받아야 돼요. 그때 아마 5조 원씩인가 뭐 6조 원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원을 받아야지 공장 짓는 거랄지 뭐 사람 처음에 뭐 이제 진행하는 거 다 뽑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이 충분히 그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없애버린다? 이러면 지금 즉각적으로 데미지는 바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데미지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이게 이제 그 사실 쉽지 않은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고 이제 그 의회에 통과되게 되면요, 한국 기업들이 진퇴양난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그러면 이걸 포기해버리고 지원 안 해준다 그러면요, 하던 거 그냥 공장 멈춰버리고요, 우리 그럼 한국에서 생산할게 이렇게 이제 가버리면,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때릴 거 아니에요. 야, 그래? 그럼 니네 우리 관세 때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그 관세를 얼마나 때릴 것인가, 이제 그 관세를 맞으면서도 국내에서 생산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보조금 없는데 미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그럼 생산해서 팔면은 관세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온 건지,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금 안 받고 미국에서 할 건지, 보조금 안 받고 한국에 생산할 것인지. 왜냐하면 또 거기서 인건비가 있거든요. 30%가 더 나갑니다. 미국에서 하게 되면요, 한국보다도 30%가 더 나가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관세를 피할 것이냐 아니면 이걸 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의 기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또 이 문제는 지금 의회 하원 상원이 공화당이 잡고 있지만 이게 의회 법으로 통과됐기 때문에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의구심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동의했다 하더라도 하원하고 상원이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이 우리 그 한국 기업들이 짓는 곳이 전부 다 공화당 의원들 있죠. 거기가 강한 지역이거든요. 그분들이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통과 자체를. 야, 우리 싫어. 우린 지금 좋은데. 그 사람들이 다른 의원들까지 종합해서 야, 이건 놔두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지점들이 지금 있는 건데, 트럼프가 좀 빠르게 지금 한 박자 더 빠르게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이런 것 비용들을 보조금을 아예 없애버리는데, 근데 재미난 건요, 테슬라 관련된 그 전기차 그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는요, 지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의외입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요, 머스크를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의 소위 말해서 지금 머스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를 배려하는데 머스크는 없애도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머스크를 배려하고 있는 듯한 사실 그런 말 던질 수 있거든요.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 근데 그것도 사실은 다 공화당 의원들하고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던지는 그런 겁니다. 자, 아무튼 굉장히 지금 재밌게 매크로가 돌아가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중국 안에서 테슬라 FSD,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이제 공개되고 나서요. 지금 어마어마한 중국 사람들이 테슬라 FSD를 테스트하고 실험하고 그런 영상들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일부 지금 어떤 중국 사람들은요, 의도적으로 테슬라 FSD를 흠집내기 위해서 막 테스트를 하고 그런 영상을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쪽이야 뭐 당연히 경쟁사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그냥 보통 테크니션들, 기술자들, 그리고 정말 호기심에 테스트하는 사람들, 정상적인 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데이터들을 올려놓는 것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거 많이 분석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다들 지금 중국 기업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런 테슬라 FSD에 다들 놀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도요. 정말 재미난 실험들을 하는 그룹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중국 현지에서요. 그동안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중국 이 소위 말해서 중국도 애국주의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도 가보면 거의 현대차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중국도요. 요즘 특히 더 애국주의가 강합니다. 뭐 모든 게 다 중국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중국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테슬라에 대해서도 과거에 엄청 그 비판적이었던 뭐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본인들이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중국계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죠. 한 번도 테슬라를 경험 안 해봤으니까. 자, 그랬는데 한때 테슬라에서 굉장히 비판이 심한 비판주의자였다라면 이 사람들이요. 테슬라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을 직접 중국에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는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버립니다. 이들이 그 생각이 바뀌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인정한다라면서 평가를 합니다. 자, 일단 빨간색으로 위에 하이라이트한 거 보면요. 이들이 모여가지고요 다양한 테스트를 합니다. 비디오를 다양한 각도에서 체크하고 그래서 실험을 하는데요. 근데 정말 그 실험을 하면 할수록 테슬라의 이 안전 조치, 테슬라의 안전에 대한 그 이 테슬라 자율주행 움직임이 와 정말 넘사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 침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Full of praise for Tesla active safety features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그 안전 기능이 FSD 안전 기능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칭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요 시끌벅적하게 막 얘기합니다. 자, 일단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면요. every frame of video footage입니다. 자, 비디오를 다양하게 촬영해서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각도에서 모든 비디오의 그 하나하나를 앵글마다 다 이제 소위 말해 분석을 하거든요. 분석하면서 테슬라의 FSD가 low reaction latenc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extremely low reaction latency라고 그러니까 반응하는 게 다른 그 어떤 그 회사들의 중국 회사들 거는 보면은 어떤 그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반응 속도가요 너무 느리고 latency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느리게 반응하거나 lagging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늦어가지고 사람을 친다거나 아니면 장애물을 친다거나 그런 경우인데 테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반응이 느려 터진 이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극도로 오히려 반응에 예민하게 다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as also accuracy라고 합니다. 그리고 and rationa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확하고 테슬라 FSD가 그리고 rational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판단이 굉장히 똑똑하게 판단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은요 거의 사람이 운전하듯이 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것이다. 아마 지금쯤은 이제 사람보다 더 안전한 게 넘어가지 않을까. 한 4월쯤 되면 넘어 이제 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굉장히 지금 이 테슬라에 대해서 FSD가 사람처럼 똑똑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반응이 느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응을 신속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요,
한 무리가 모여가지고 점점 더 gradually increase the difficulty of their tes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테스트를요 다양하게 하는데 점점 더 난이도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의 난이도, 강도를 점점 더 처음에 쉬운 것부터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느냐? 초록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At night time입니다. 자, 밤에 with car high beams shining directly at it.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아래쪽에 오른쪽 사진 보세요. 자동차 지금 테슬라가 가고 있는데 반대편에다가 뭘 뒀냐면 반대편에 어떤 자동차 상대 자동차 있죠. 상대 자동차가 빔을 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빛이 보통 아래를 우리 눈을 안 눈부시게 하잖아요. 근데 아예 빛을 눈부시게끔 쫙 쏴가지고 빛이 심하게 오게 되면 어때요? 앞차가 안 보이잖아요, 앞이요. 그렇게 아예 난이도를 만들어 가지고요. 뭐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안 보이듯이 카메라가 빛에 비춰가지고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만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빛을 쏘게해서 under powerful spotlight conditions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소위 조건 자체가요. 정말 이 눈부시게 만들어가지고 테슬라가 아예 분간을 못하게 이제 카메라가 했는데 테슬라 그 still promptly detect the simulated pedestrian sunny dartin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그 건널목에 지나가는 사람들 있죠. 이게 이제 갑자기 뒤에 장애물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장애물을 사람을 쑥 집어넣었더니 그 테슬라 자율주행이 그걸 정말 빠르게 반응하면서 멈추고 그것에서 서행 운전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니까 테슬라 반응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뛰어들거나 이런 경우는 허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파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이렇게 마지막에 the final surprise came whe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nighttime backlit environment. 그러니까 밤에 캄캄한 밤에 이제 뭘 뒀냐면요. 조명도 아주 이제 비치게 하고 앞에 그리고 또 뭐냐면은 20cm짜리 그러니까 20cm tall 이 wild vegetable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왼쪽 사진 보세요. 지금 그 이들이 화면에 초록색 뭐 조그만 게 보이죠. 길바닥에. 저게 뭐냐면은 이 소위 그 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그 우리가 그 뭐 선인장 같은 건데 그냥 우리가 뭐 조그만 걸 키우잖아요. 뭐 토마토 먹은 키우면 처음에 묘종 같은 거 있죠. 조그만 거 20cm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그 우리 화분을 갖다 놓고 자 세워놨는데 과연 캄캄한 밤에 빛이 쫙 비쳐가지고 아예 보이지도 않게끔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진짜 눈이 부시게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그만 거를요, 이 FSD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걸 딱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응을 하더래요. 그래서 와 조그마건 뭐 눈빛이 잘 안 보이건 불빛이 많아서 뭔가 환경이 악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다 반응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그냥 왕 비판주의자였어요. 민족주의자들이거든요. 일종의 중국 민족주의자. 근데 이들이 완전히 테슬라 팬덤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를 너무 사랑하게 됐다고. 와, 테슬라 진짜구나. 머스크가 진짜 정말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작년에 샤오펑의 그 CEO가 그때 작년 말이죠. 9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그때 미국에 방문해 가지고 테슬라 자율주행을 테스트했잖아요. 그랬더니 와 이거 내년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인터뷰도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어려울 거 이러면서 중국에는 미국처럼 이 도로 환경이 정말 엉망이라고 질서도 안 지키고 막 이러기 때문에 힘들 거다 그랬는데 근데 힘들 거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테슬라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도 이 잘 반응들 하는 걸 보면서 놀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지금 중국에서요 이 FSD 때문에 중국의 마니아들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짓궂게 다 이걸 다 테스트 하잖아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이런 영상들이 돌면요 어떻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나 FSD 사야겠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앞으로 FSD의 테이크 레이시 점점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왜냐 안전도가 이렇게 좋은데 안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테이크 레이시 정말 많이 올라가게 되면요. 테슬라 중국에서는 이 FSD가 많이 팔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트럼프가 의회 연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들 계시겠죠. 오늘 의회에서
이 조인트입니다. 조인트 세션인데, 그러니까 뭐 민주당, 공화당 다 같이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하원 이 의원들이 모였는 데서 연설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말 재미난 풍경이었어요. 오늘 여기도요. 미국도 얼마나 재미냐면은 소위 왼쪽 편은 공화당 쪽이었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요. 오른쪽 편은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트럼프가 연설 내내 오른쪽 편이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박수를 거의 안 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공화당 사람들만 일어나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반대쪽이 하게 되면 박수 안 치고 뭐 가끔씩 야유도 하고, 오늘도 미국도 똑같았습니다. 자, 뭐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됐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요. 트럼프가 올라가서 오늘 이 머스크도 참석했거든요. 의회에. 근데 이 트럼프가요, 머스크를 바로 얘기하면서, 도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머스크가 이 도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노란색으로 이 하이라이트 한 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뭐라고 하냐면, Thank you, Elon 이럽니다. 바로 얘기했어요. 자, Thank you, Elon. You're working very hard. You're working very hard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쉽게 이렇게 초딩처럼 얘기하세요. 트럼프는요. 그러면서 He didn't need this. 필요 없잖아요. 뭐 머스크가 뭔 원이 있겠습니까? 돈도 많고 부자인데, 세계 최고의 부자고 능력자인데 굳이 이 정부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같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머스크는 하는 거예요. He didn't need this. 머스크에게 이게 뭐가 필요냐? We appreciate it.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진짜 고맙다고 머스크에게. 왜냐면 그냥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서 이러면 Everybody here, even this side here appreciates it 이라고 합니다. I believe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쪽 사이드, 오른쪽 사이드가 민주당이었거든요. 민주당 사람들이 트럼프 연설에 박수를 안 치고 그냥 뭐 쳐다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왼쪽에 공화당은 박수 치는데,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머스크를 얘기하면서요. 머스크는 진짜 고맙다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아마 이쪽 사이드 민주당 쪽도 맞이죠. 오른손을 딱 가리키면서요. This side도 appreciate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도 아마 나는 싫어하더라도 머스크가 개혁하고 있는 건 고마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they just don't want to admit that 이라고 하죠. 물론 뭐 인정 안 하고 싶고 뭐 그러고 싶겠지만, 그러나 감사해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요, 의회까지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는 거 보면요, 트럼프는 찐이에요. 트럼프는 정말 머스크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머스크를 의지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백악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마저도 머스크를 칭찬한다. 그러니까 이 도지를 통해서 정부를 개혁하는 건요, 트럼프는 완전 머스크에게 매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여러분, 머스크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했던 얘기입니다.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 작년 이미 6월 달인가 7월 달에, 그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언제인지 정확히, 트럼프가 당선되기도 전에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 이런 걸 얘기하면서, 미국 이거 계속 이렇게 가다 파산한다 그러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얘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잡아야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의 주범은 미국 정부의 지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재정 지출이 너무나도 뭐 험악하게 방당이 너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 1부 때도 설명해 드렸죠. 소셜 시큐리티가 있거든요. 연금이요. 그 연금에 200살이 넘은 사람도 아직도 받고 있고요. 300살 넘은 사람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뭐 100살에서 120살인 그게 300만 명, 600만 명이 된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들인데도 나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타먹고 있다라는 거야. 얼마나 썩어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다 개혁하고 있는 거야. 머스크가 다 찾아내가지고 트럼프에게 줬더니 트럼프도 기가 찰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가 출신들이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관료주의랄지 정치에 있는 사람들은요, 별로 관심 없어요. 살림살이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근데 진짜 머스크는 더 이런 걸 잘 알죠. 왜냐하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적자를 면하고 기업이 파산하기까지도 가봤기 때문에 얼마나 알뜰하게 그 재정 관리를 해야 되는지 잘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같은 기업이니까 머스크에게 너무 고맙다니까
머스크가요, 의회에서 딱 그 멋있게 아주 멋진 인사를 하거든요. 딱 손을 다 경례하듯이 딱 올립니다. 정말 그래서 박수 쫙 나오고 이러는데, 정말 이 둘의 관계가 좋은 건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도 머스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자율주행이랄지 규제를 확실하게 풀어줄 겁니다. 그 답례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가 날아갈 때가 올 거니까 기다리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결국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쌀 때 많이 사두세요. 결국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내가 그때 못 샀을까? 자꾸 지금 뭐 또 어떤 분들은 컴플레인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조용히 하고 더 사세요.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100 초반에도 다 그랬고요. 과거에 다 그랬어요. 테슬라 미래가 좋은데 그냥 지금 쌀 때 더 사 모으세요. 지금 사 모아야 나중에 400, 또 400 넘어가고 500 넘어가고, 지금 전고점이 벌써 돌파하고 480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상승할 때는요, 그 이상으로 뛰어 올라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사세요. 제발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자, 여러분, 오늘 2부 영상은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 일찍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레이 정유스였습니다.